오늘 저희의 미션은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도화라는 개념. 이 언뜻 보면 평범한 두 글자에 숨겨진 거대한 세계관을 한번 추적해보는 겁니다. 네. 이게 정통정신, 그러니까 그 홍익인간이라는 큰 틀 안에 있는 366가지 원칙 중 하나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정통정신이라는 게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 우리 민족의 건국이념으로 알려진 아주 큰 개념이잖아요. 네, 아주 큰 개념이죠. 바로 그 안에 한 조각, 도화를 살펴보는 건데요. 단서들을 따라가다 보면 왜 늦잠이라는 아주 사소한 습관이 인생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찾게 될 겁니다. 네, 도화라는 단어만 들으면 보통 교화나 계몽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보내주신 글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핵심은 한자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이끌 도, 그리고 될 화. 도, 그리고 화. 도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끄는 좀 능동적인 행위라면요. 화는 그냥 변한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그래서는 이걸 하늘이 만드는 조화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늘이 만드는 조화요? 네, 마치 봄이 오면 꽃이 저절로 피어나듯이 자연의 거대한 섭리에 맞추어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상태, 그걸 의미하는 거죠. 이건 지식을 주입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하게 되도록 이끈다. 이런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말씀하신 그 하늘이 만드는 조화라는 개념이 정말 거대한데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걸 모를 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균열이 생기는지, 그래서 경고하는 부분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그래서는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사람이 이 거대한 조화를 모르면 두 가지를 잃어버린다고 해요. 두 가지요? 첫째는 자신의 타고난 성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둘째는 자신의 몸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걸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뿌리를 잃는 거죠. 잠깐만요. 그 부분이 솔직히 좀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내 성품의 근원을 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네네. 요즘 사람한테 당신 성품의 근원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부모님한테 물려받았겠죠. 이렇게 답하지 않을까요? 이게 일상생활이랑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글의 독특한 관점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아,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마치 최신형 컴퓨터에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잔뜩 깔아놨는데 정작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같아요. 아, 운영체제요? 네, 워드 프로세서, 게임, 그래픽 툴, 이런 개별 프로그램, 즉 지식이나 기술은 있는데 이 모든 걸 안정적으로 돌려줄 바탕, 그 OS가 없는 상태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품과 몸의 근원을 아는 것이 바로 그 인생의 OS를 까는 작업입니다. 내가 이 우주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어떤 규칙으로 작동하는 존재인지 이해하는 거죠. 네네. 이 OS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앱을 깔아도 계속 충돌하고 에러가 나겠죠. 그렇죠. 글의 표현을 빌리자면 삶의 질서와 인생의 행로를 바르게 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운영체제라니,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렇죠. 개별적인 지식이나 스킬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를 작동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걸 모르면 인생에서 계속 충돌, 에러가 난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는 이 에러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난다고 설명해요. 네. 첫째, 하늘의 이치를 모르니까 사물을 대하여 살림을 꾸려나가지 못한다. 즉, 물질 세계, 자연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거고요. 아, 살림을 못한다. 그리고 둘째, 사람의 도리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살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파탄난다는 겁니다. 총체적 난국이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제가 정말 무릎을 쳤던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 거대하고 철학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무슨 심오한 수행법 같은 걸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단순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바로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나기랑 가족과 잘 지내기.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가르침의 힘입니다. 첫 번째 예시,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는 것. 이건 하늘의 이치, 즉 천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인 거예요. 훈련이요? 네, 해가 뜨고 지는 자연의 리듬에 내 몸의 리듬을 맞추는 행위죠. 이걸 거스르고 늦잠을 자는 건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OS를 자연의 시스템과 일부러 충돌시키는 것과 같아요. 그 연결은 알겠습니다만 조금 비약처럼 들릴 위험도 있어 보이는데요. 늦잠 한 번 잤다고 인생이 무너진다. 이러면 너무 극단적인 해석 아닐까요? 물론이죠. 이 글이 정말 말하고 싶은 건 습관 그 자체보다 그 밑에 깔린 자연의 질서를 따르려는 태도, 뭐 이런 거겠죠. 물론입니다. 하루 늦잠 잤다고 큰일이 나진 않겠죠.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태도입니다. 자연이 제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조차 내 작은 욕심이나 편의를 위해 무시하는 태도가 습관이 되면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더 큰 질서를 무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죠. 아, 그런 의미군요. 저도 예전에 밤낮을 아예 바꿔서 프로젝트에 몰두한 적이 있었는데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인 것 같았지만 결국 건강도 해치고 판단력도 흐려지더라고요. 아, 경험이 있으시군요. 그때 이 글에서 말하는 자연의 리듬을 거스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결국 더 멀리, 더 건강하게 가려면 해의 리듬을 따르는 게 가장 빠른 길이더라고요. 와,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라 더 설득력이 있네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게 결국 나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길이라는 거군요. 네. 그럼 두 번째의 시인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 간의 우애로 넘어가 보죠. 저는 이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네네. 사실 효도나 우애는 뭐 윤리교과서에나 나오는 고리타분한 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글에서는 이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설정하잖아요. 맞습니다. 마치 게임 캐릭터가 기본 스킬을 안 익히면 다음 마을로 못 넘어가는 것처럼요. 관점이 아주 실용적이라서 놀랐습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 예시가 자연의 질서, 즉 우주 시스템과의 동기화였다면 두 번째는 인간 사회의 질서, 즉 사회 시스템과의 동기화입니다. 아, 자연과 사회. 그리고 그 첫 단계가 바로 가족인 거죠. 이걸 오케스트라에 비유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연주자 같은 겁니다. 네. 내가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지휘자가 정해준 박자나 다른 연주자들의 소리를 무시하고 나 혼자 튀어나가면 전체 음악을 망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가족은 내가 속한 가장 첫 번째 파트, 현악 파트 같은 겁니다. 이 작은 파트 안에서도 조화를 못 이루는 연주자가 어떻게 오케스트라 전체와 하모니를 만들겠어요? 아, 가족 관계에서 기본적인 신뢰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더 복잡한 사회적 관계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아주 현실적인 통찰인 거죠. 결국 아침에 일어나는 건 자연과의 조화 훈련, 그리고 가족과 잘 지내는 건 사회와의 조화 훈련인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두 가지 기본 훈련, 그러니까 인생의 튜토리얼을 건너뛰면 사물도 제대로 못 다루고 사람과도 못 어울리는 총체적 난국에 빠진다. 와, 논리가 명확하네요. 네, 이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앞서 말한 자신의 뿌리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상태에 이르는 길입니다. 내가 어떤 자연적, 사회적 질서 안에서 존재하는지를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인생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다는 말이겠군요. 맞습니다. 다른 복잡한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기 전에 이 인생의 OS부터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원문 표현을 빌리면 각불선차, 무소여각. 각불선사, 무소여각. 이것을 먼저 깨닫지 못하면 달리 깨달을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수학으로 치면 덧셈 뺄셈을 모르고 미적분을 풀려는 것과 같아요. 아, 삶의 근본적인 좌표 설정이 선행되지 않은 지식은 방향을 잃고 오히려 나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모든 사람이 스스로 깨닫기는 어렵다는 점이겠죠?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이 글의 마지막에 해결서처럼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철인, 즉 먼저 깨달은 사람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도화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깨달음은 나 혼자 알면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먼저 인생의 OS를 제대로 설치하고 그 원리를 깨달은 철이는 아직 헤매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PC에 OS를 설치해주고 길을 안내해줄 사회적 책임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의 표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렇게 하면 좋다라는 어떤 권유가 아니라 마땅히 후세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우쳐서 좋은 길로 나가도록 인도해야 한다라고 아주 강한 의무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도화의 도가 바로 그 철인의 능동적인 역할, 즉 가르치고 이끄는 행위를 의미하고
화는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궁극적으로 자연의 조화에 맞춰 스스로 변화하는 결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도화군요. 네. 철이는 그 변화의 촉매제이자 길을 열어주는 개척자인 셈이죠. 글의 해설에서도 철이는 나만 깨달으면 끝, 이게 아니라 이 좋은 걸 다음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당연하게 느끼고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개인의 깨달음이 반드시 공동체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 오늘 정말 깊이 파고들었네요. 청취자분 덕분에 도화라는 두 글자로 시작해서 인생의 운영체제, 자연과 사회와의 동기와 그리고 먼저 깨달은 자의 사회적 책임까지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을 여행한 기분입니다. 네, 그랬네요. 단순히 가르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이 우주의 질서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고 근본적으로 변화하도록 돕는 전 과정이 바로 도화였군요. 네. 결국 이 글의 핵심은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잃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슨 복잡한 사회 문제나 거창한 철학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아침에 제때 일어나는 것 같은 가장 기본적인 자연의 리듬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일 정도로 단순한 진단입니다. 네, 모든 문제의 해답이 내 일상의 리듬과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진정한 삶은 거기서 시작되고 그 깨달음은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을 넘어서 다른 이들을 이끌어줄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도하의 세계였습니다. 아, 정말. 이 글은 깨달은 자, 즉 철인의 사회적 책임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지만 오히려 삶의 방향을 잡기는 더 어려워진 현대사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철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만약 당신이 남들보다 무언가를 먼저 그리고 깊이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나누고 이끌어야 할지에 대한 그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고 계신가요?